현재 시간 2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지금 시장의 지수 하락폭은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보다는 조금은 축소했거든요.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안에서의 특징주도 알아보겠습니다. 유진비스트 전덕화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팀장과 세 가지 상황실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SK하이닉스입니다. 실적 때문에 바로 3분기 실적 우려 때문에 오늘장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사들였던 게 IT, 전기전자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이 쭉 내리사다가 SK하이닉스를 오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의 하락은 단순히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거는 그런 이슈가 있지만 외국인이 팔아서 모처럼 팔아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3분기 실적 우려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로는 이제 또 시장에서 이 루머가 돌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루머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SK하이닉스에서 이제 내년 캐펙스 충당을 위해서 연구체를 발행한다는 이제 루머가 돌면서 좀 이게 어느 정도 또 과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전제로는 이제 3분기 실적 우려 때문에 좀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느냐를 봤을 때는 4분기까지도 좀 좋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는 있지만 현재 SK하이닉스 가격대를 본다면은 밸류에이션 단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최근 하락 이유를 보면은 이제 3분기 하이닉스 실적 전망치가 매출액 10.9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1.6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이제 각각 마이너스 매출액은 15%, 영업이익은 61.3% 감소하면서 좀 하회 전망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우려에는 사실 시장에서도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 측면이었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IT 제품 수요가 둔화가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재고가 점점 쌓여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초과 공급 상태로 들어서면서 이제 또 평균 판매 단가 ASP가 또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낸드와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 대비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제 마이너스 20% 그리고 마이너스 22% 각각 디램, 낸드 전부 다 점진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4분기 하이닉스의 영업 실적 또한 이제는 적자까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과 이제 또 루머가 돌면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루머 그리고 실적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시장의 경우에는 재고가 쌓이고 있어요. 근데 이 재고를 얼마나 빨리 밀어내느냐가 또 추후에 주가를 반등할 수 있는 가장 변곡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가오는 그 SK하이닉스의 전망, 또 디램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올해 하반기에 수요 초과되면서 이제 올해 4분기 연말 재고가 역사적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설비 투자에 대한 축소와 감산 카드를 이제 꺼내 들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축소와 감산을 통해서 재고 조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려는 상황은요. 이제 공급사의 KPX 축소, 그 다음에 다음 분기 가동률 축소, 그렇게 되면은 수요 제한으로 인해서 재고가 줄어들면서 메모리 가격이 상승 반전되는 구간이 와야만 합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주가 반등 시기가 가동률 조정으로 인한 메모리 가격 상승 반전 구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디램과 낸드 재고 조정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제 평균 판매 단가를 올려줘야 되는데요. 올해 4분기 재고가 피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또 내년 실질적인 이제 가동률 조정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1분기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내년 하반기에
글로벌 메모리 산업에 대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겁니다. 이제 산업에 대한 공급 증가와 서버 중심의 메모리 재고 축적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반도체는 내년 하반기까지 봐야 되냐? 그렇게 또 보기에는 어려운 게 반도체는 업종 특성상 실적을 6개월 정도 주가의 선행성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올해 자체는 4분기 적자 전환하면서 좀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좀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축소, 감산, 그 재고량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세운다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뭔가 턴어라운드 되는 시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주셨어요. SK하이닉스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 때문에 9만 선 위에까지 올라왔다가 어제 오늘 좀 추가적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살짝 밑으로 왔거든요. 단기 조정 구간에 돌입한 건지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더 매수 혹은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 건지 투자 의견, 가격 전략 전해주시죠. 네, 일단 먼저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4분기 실적도 이제 적자 전환하면서 투자 심리는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좀 분할로 진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현재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거의 저점인 수준입니다. 밸류에이션 단에서 보면은 굉장히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 감안했을 때는 분할로 차근차근 좀 접근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3만 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테슬라 때문에 삼성 SDI입니다. 앞서는 이제 시장 SK하이닉스가 실적이 문제였고 삼성 SDI는 테슬라를 오늘 문제 삼고 있어요. 3분기 매출이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테슬라가 사실 오늘 뭐 삼성 SDI뿐 아니라 국내 시장에 있는 배터리주, 2차 전지주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 실적을 한번 뜯어볼게요. 매출이 기대치를 하회한 배경이 실제로 안 팔려서인 건지 아니면 테슬라가 말하듯이 뭐 수요 공급에 병목 현상이 있었다, 환율이 좀 달러가 강해서 그랬다, 그런 문제, 일시적인 요인 때문인 건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일시적인 문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테슬라 쪽에서 말했듯이 생산, 배송, 물류단에서 문제도 있고 강달러 단에서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일시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오늘 삼성 SDI 하락의 요인으로 꼽자면은 물론 테슬라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BMW 그룹에 대한 공장 이슈도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먼저 테슬라를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매출 기대치가 하회하면서 시간으로 많이 빠졌고 전반적으로 또 국내 전기차 업종에 좀 영향을 주었는데요. 인도 차량 대수를 보면은 예상치인 이제 37만 1천만 대보다 34만 3,830만 대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 SDI의 하락은 테슬라보다는 이제 다른 쪽인 BMW 쪽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BMW 그룹에서 미국 전기차 제조에 17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제 나온 뉴스 기사인데요.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은 BMW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2030년까지 미국에서 10억 달러를 신규 투자하여서 전기차 BMW X 모델을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새로운 고전압 배터리 또 조립 시설 건설에도 7억 추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새로운 이제 배터리 셀 공장에 중국 회사가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국내 이제 삼성 SDI가 중국 회사에 이제 밀리는 게 아니냐, 이제 마켓슈어 단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국내 전반적으로 좀 전기차 업종의 약세 요인으로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테슬라발 악재에 배터리주랑 2차 전지주들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야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이슈라고 했잖아요. 국내 증시에게는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였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세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이제 파이 싸움이지 않습니까? 네. 뭐 결국에는 마켓 슈어를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들어가는 것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들어가던 이제 삼성 SDI의 뭔가를 빼온 게 아니라 신규로 투자하는 것에 중국 쪽으로 좀 비중이 쏠렸다. 뭐 물론 새로운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은 기존 모델 쪽에서는 마켓 슈어를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반영이 된 건데요. 이제 뭐 삼성 SDI 주력 고객사로 보면은 BMW와 또 아우디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BMW에서 이런 공장 셀에 대해서도 뭐 북미 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원래 삼성 SDI와도 계속적으로 논의 중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 큰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다만 전반적으로 다르게 생각한다면은 전기차 수요는 견조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신규로 투자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공장을 증설하고 신규 투자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시장이 견조하고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너무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좀 접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도 실적이 예상치보다 소폭 상회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 또 젠5 생산 비중 자체도 확대가 되면서 원가 하향하면서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커져 나갈 것이고 또한 BMW 쪽과도 원래 기존의 주력 고객사로 꾸준히 이어왔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이제 부정적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견조한 시장이고 경쟁력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는 북미 사업 측에서도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삼성 SDI 오늘 이 삼성 SDI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일단 테슬라의 실적이 살짝 부진하면서 전기차 수요가 위축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이 있는가 반면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전기차 시장은 커지고 있는 거고 또 미국의 IRA 법안 수혜주로 삼성 SDI가 꼽히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장점을 봤을 때 오히려 하락시의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삼성 SDI에 대한 투자 의견 그리고 한 줄 평 혹시 오늘같이 하락장에 좀 줍줍해볼 만한 종목이 또 뭐가 있는지 한 번에 많은 걸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먼저 한 주평 먼저 말씀드리면은 시장 성장에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전기차 수요 의구심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자세히 보면은 결국에는 수익성도 모두 견조하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가 과하게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로 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 고려해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 매수가 58만 원, 목표가 75만 원, 손절가 50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하락하면서 전 2차 전지 관련 이제 소재나 부품 업종들 또 추가적으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도 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탑픽으로는 코스모 신소재하고 엔캠 정도 같이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엔캠은 2차 전지주 내에서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해주셨고요. 삼성 SDI도 오늘 같은 날 매도하기보다는 꽉 가져가거나 신규 매수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상황시 만나보시죠. 드론이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가평으로 갑니다. 네옴테크가 오늘 이 소식이 올랐는데 정부가 드론 배송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라는 그런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이제 전날에 행정안전부에서 가평 이제 드론 주소 기반 드론 배송 서비스 시연회를 열고 상용화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드론 활용을 하면서 거리가 69% 그리고 이동 시간 70%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보면은 실질적인 이제 사용에서 좀 굉장히 부각된 모습인데요. 이전에도 사실 물류 취약 구역에서는 드론 배달점 이제 272점 설치하면서 시범 운영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드론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 영월에 연말까지 40점까지 늘리고 추가 설치하여서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 많이 받고 있는데요.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사업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현재는 이동이나 접근이 어려운 물류 취약 지역부터 늘려나가겠지만 이런 사업성 민간으로 연결이 되면서 사업성을 띌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장비 회사인 네온테크가 드론 시장 확대에 웃는다, 그러니까 수혜를 본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네온테크가 그 드론 테마주로 묶이면서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회사길래 네온테크가
그 테마주 안에 들어가는 건지 진짜 실체가 있는 드론 관련주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드론 관련 쪽으로는 원래 이전부터 계속해서 부각이 되었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은 올해 2022년도 2월에 40kg 가량의 이제 화물 적재가 가능한 고중량 드론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 상용화 검증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같은 해 이제 4월 달에 수직 이착륙 드론 스카이 기술을 포함해서 총 이제 4건의 특허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직 이착륙의 경우에는 지금 2시간 이상 그리고 25km 이상 비행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상용화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2020년도에도 이제 국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드론 개발 관련해서 국책과제를 수행한 적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결되는 행정안전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엔드론이라는 드론 플랫폼을 또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쪽에서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현대차 그룹을 통해서 UAM 독립법인 슈피넬 항공택시를 또 기술 개발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드론 개발해서 추가적으로 배송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네온테크가 지금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 장중에 상승 끝까지 유지하지는 좀 못해 보여서 오늘의 반짝 이슈로 보고 매도를 해야 되나, 차익 실현을 해야 되나, 아니면 접근을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온테크에 대한 투자 의견 드릴게요. 드론택시 UAM이라는 키워드는 갖고 있는데 투자할 만한 가치도 있습니까? 한줄평 전략은요? 한줄평은 이제 테마로만 보자, 간결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직까지는 상용화 추진이나 이런 것들의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테마로만 보는 것이 맞고요. 지금 현재 신규 추천을 들어가기보다는 기존 보유자들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가격 전략은 따로 없고요. 신규 매수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온테크는 테마로만 보자, 신규 매수도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가격 전략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3가지 상황실 알아봤고요. 전덕화 팀장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